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지표는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뉴욕 주식 시장에서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가 더 많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한 거래량을 보면 뉴욕 주식 시장에서 거래량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또 나스닥 또한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도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가 더 많죠. 또 거래량도 보여드릴게요. 거래량 또한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US 스탁을 보여드리자면 US 스탁도 지금 보시다시피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가 많죠. 또 거래량도 보여드릴게요.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제가 지표를 보여드리자면, 예, 제 앞에 있는 자료는 연장선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10일의 이동평균선이 20%에서 지금 90%까지 늘었어요. 이러면 추세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해줘요. 수익률 또한 한번 보여드릴게요. 통계 자료가 지금 에버리지 리턴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예,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추세가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해드린 것들은 이제 추세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일 이동평균선이 90% 이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랑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는 이유가 그런 추세 때문에 보는 겁니다. 또 50일 이동평균선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50일 이동평균선도 지금 65%에서 75% 사이에요. 그러면 에버리지 리턴이 10% 정도 되죠. 예. 또 200일선도 보여드릴게요. 200일선 위에 있는 지금 주식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65%에서 75% 사이에요. 그러면 에버리지 리턴은 9.8%. 예.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지금 주식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2주 신고가에서 52주 저점을 빼면 지금 현재는 5%에서 15%예요. 비율이. 그래서 지금 에버리지 리턴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 0 미치면 수익률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계속 좋기만 할까요? 매번 설명드리지만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올해는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 2년물 금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2년물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어느 정도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 스탠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림이. 근데 10년물을 볼게요. 10년물을 보면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죠. 오히려 그대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안 좋죠. 이렇게 되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가령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이걸 장기금리죠. 그리고 여기서 예금금리, 그러니까 예금금리를 빼면 예금금리가 단기금리죠. 이게 바로 은행의 예대마진입니다. 예. 예대마진인데 이게 예대마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거는 은행들의 수익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결국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못 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돈을 펌프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양적 완화를 하면 정부가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예? 시중은행에. 그럼 시중은행이 돈을 뿌려야 되는데 은행들의 수익이 안 좋다 보면 돈을 뿌리지 못하겠죠? 그러면 지금 다시 차트로 넘어갈게요. 지금 2년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10년물은 알게 모르게 계속 하방을 압력을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는 이거 채권으로 볼게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왜 장기금리가 올라가지 못할까요? 지금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있죠. 예, 지금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채권을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채권을 사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금리는 당연히 반비례하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채권을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기사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연준은 지금 빠른 통화 정책 정상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양적 긴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지금 은행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노무라, JP모건 뭐 이런 은행들을 보면 대다수 올해 후반기에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런지는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게 금리가 올라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즉 이거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료는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시 뭐라고 했죠? 물가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10년물 금리입니다. 예, 10년물 금리고, 그리고 이거는 팁스입니다. 팁스. 예, 물가 연동 국채 금리죠. 그러면 물가는 보통의 경우 10년 국채 마이너스 물가 연동 국채예요. 예.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버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더 내려가겠죠. 예. 그럼 물가 연동 국채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사 내용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예, 윌리엄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연준은 실질 금리의 주안점을 두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했어요. 그러면 지금 실질금리가 올리는 거에 주안점을 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실질금리는 바로 물가 연동 국채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물가 연동 국채 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버는 채권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주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 마이너스 물가죠. 이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시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아까 전에 설명 드렸지만 10년물 국채 금리 마이너스 뭐라고 했죠? 물가 연동 국채 금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가 연동 국채 금리를 이쪽으로 넘기고 물가는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실질 금리를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맞죠? 예. 어쨌든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이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리를 계속 올려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테이퍼링이 끝나면 늘지가 않겠죠. 근데 이걸 소각하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으면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올해 하반기에는 네, 양적 긴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에 발맞춰서 우리한테는 현금 비중이 필요하다라고 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